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채소는 무조건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니면 우리 할머니도 평생 채소 드시고 건강하셨으니까 나도 그냥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그 채소가 오히려 병원비를 늘리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그 채소가 여러분의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식중독 위험까지 높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소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월 병원비 100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를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공공보건대학원에서 10년 넘게 수만 명의 노인을 추적 관찰한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제대로 섭취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단순히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노인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채소 섭취만으로도 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더욱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노년층일수록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낮다는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메타 분석이란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방법인데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즉, 채소를 제대로 먹으면 몸뿐만 아니라 뇌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주변에는 채소를 열심히 먹는데도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왜 매일 샐러드를 드시는데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채소를 먹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거짓 상식입니다. 건강한 채소니까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 틀렸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60대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채소를 먹는 방식, 종류, 그리고 처리 상태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신선한 새싹 채소를 사다 드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싹 채소는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새싹 채소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새싹 채소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이 일반 채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는 그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살모넬라균, 대장균 같은 유해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건강해지려고 먹는 채소가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 상식입니다. 소금에 절인 김치나 장아찌는 우리 전통 건강식품이니까 좋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물론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혈압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려 볼까요?
일반 배추김치 한 접시 약 100g에는 나트륨이 약 600mg에서 8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김치 한두 접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아찌나 젓갈까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확정입니다. 염분과 나트륨이 많은 절임 채소는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신장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메디컬 뉴스 투데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60대 이상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무려 50%나 증가시킵니다. 뇌졸중 위험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 번째 거짓 상식입니다. 채소는 익히면 영양이 다 살아난다?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채소를 익히면 일부 영양소는 흡수가 잘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익혔을 때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집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하게 익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브로콜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브로콜리를 10분 이상 삶으면 항암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거의 다 파괴됩니다. 5분만 살짝 데쳐도 충분한데 너무 푹 삶아서 영양소를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섬유질입니다. 채소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과도하게 조리하면 섬유질 구조가 망가져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익히면 소화는 쉬워지지만 영양소가 파괴되고 너무 안 익히면 영양소는 살아있지만 소화가 안 됩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괜찮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60대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30대, 40대, 50대 때는 면역력도 강하고 소화 기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60대 이상에게 특화된 맞춤형 채소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분입니다. 김 씨는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빠뜨리지 않고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샐러드, 점심에는 나물 반찬, 저녁에는 채소 볶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김 씨는 정말 건강하게 사시네라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120에서 130 정도를 유지하던 혈압이 150,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혈압약을 처방했지만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소화불량도 심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화장실도 불편했습니다. 가끔은 배가 아파서 잠을 설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각종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위내시경도 하고 대장내시경도 하고 심전도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나이가 드시니까 생기는 증상이라고만 했습니다. 병원비만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검사비, 약값, 진료비를 합치면 더 많이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답답했습니다. 나는 채소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러지?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영양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양 전문가는 김 씨에게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을 전부 기록해 오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성실하게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사진을 찍고 메모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문가는 김 씨의 식단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염장 채소 과다 섭취였습니다. 김 씨는 매 끼니마다 김치를 드셨습니다. 그것도 국물까지 다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깍두기, 점심에는 배추김치, 저녁에는 장아찌까지. 거기다 가끔 젓갈도 드셨습니다. 전문가가 계산해보니 김 씨가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이 권장량의 3배를 넘었습니다. 하루 6000mg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었습니다. 신장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신선도가 떨어진 새싹 채소를 자주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건강을 위해 마트에서 새싹 채소를 사다가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 사놓고 일주일씩 지나서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싹 채소는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세균이 급격히 번식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김 씨에게는 이게 독이 되었던 겁니다. 가끔씩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경미한 식중독 증상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치아 상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틀니를 하고 계셨는데 맞지 않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제대로 씹지 못하고 거의 삼키다시피 했습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것도 큰 덩어리째 삼켰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씹지 않은 채소는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위장에서 소화 효소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덩어리째 들어온 채소는 분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채소 덩어리가 장에까지 내려가서 가스를 만들고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고 변비를 유발했던 겁니다. 영양소 흡수율도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는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소를 드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드시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식습관 개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염장 채소를 대폭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김치는 하루 한 번, 그것도 국물을 완전히 빼고 소량만 먹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선한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 위주로 바꿨습니다. 이 채소들은 나트륨 함량이 거의 없고 칼륨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새싹 채소를 완전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 바로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냉장고에 며칠씩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변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채소를 잘게 썰거나 갈아서 씹기 쉽게 조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작은 송이로 나누고 오븐만 살짝 쪄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당근은 강판에 갈아서 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잘게 썰어 나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틀니를 제대로 맞추러 치과에도 다녀왔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게 되니 소화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개월 후 김 씨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0이 넘던 혈압이 140대로 내려왔습니다. 2개월 후에는 13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의사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소화 기능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변비도 해결되었습니다. 가스도 덜 찼습니다. 식사가 즐거워졌습니다. 3개월 후 가장 놀라운 변화는 병원비였습니다. 월 10만 원 이상 나가던 병원비가 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약값이 줄고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40% 절감입니다. 1년이면 약 5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소를 먹는 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같은 채소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이제는 건강도 좋아지고 지갑도 두둑해졌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여러분도 김 씨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채소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60대 이상에게 특히 효과적인 채소들입니다. 첫 번째, 시금치와 케일입니다. 이 두 채소는 노년기 건강이 슈퍼푸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시금치와 케일에는 비타민 A, C, K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면역력에 필수적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시력이 떨어지고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비타민 A가 이를 예방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는데 비타민 C가 이를 중화시킵니다.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핵심적입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위험이 매우 높은데 비타민 K가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혈액 응고에도 관여합니다. 철분과 칼슘도 풍부합니다. 노년기에는 빈혈이 흔한데 시금치의 철분이 이를 예방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인지 기능에 대한 효과입니다. 미국 국가노화위원회에서 수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짙은 녹색 잎채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 저하가 40%나 감소했습니다. 치매 위험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시금치와 케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치아가 약한 분들은 데쳐서 부드럽게 드세요.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만 살짝 데치면 됩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나물로 무쳐도 좋습니다. 참기름과 함께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이 채소들은 십자화과 채소라고 불립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노년기 만성질환 예방의 핵심입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에는 섬유질이 정말 풍부합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섬유질이 이를 해결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항산화 성분도 뛰어납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십자화과 채소를 주 4회 이상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률이 30% 감소합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2위입니다. 채소만으로도 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상 중 상당수가 당뇨나 당뇨 전 단계입니다. 브로콜리의 크롬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염증 감소 효과도 뛰어납니다. 만성 염증은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의 원인입니다. 심혈관 질환, 관절염, 치매 모두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C가 염증을 줄여줍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조리 시간입니다. 브로콜리를 10분 이상 삶으면 설포라판이 거의 다 파괴됩니다. 5분만 살짝 찌거나 데치세요. 전자레인지에 2분에서 3분 돌려도 좋습니다. 너무 익히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볶아도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어서 위궤양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은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당근하면 보통 눈 건강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O로 변환됩니다. 이 비타민 A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이 흔한데 당근이 이를 예방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0대 이상은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가 심각한데 당근의 칼륨이 이를 해결해 줍니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뛰어납니다. 당근의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같은 카로티노이드들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세포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당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당근의 가장 큰 특징은 익혀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5배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생당근도 건강하지만 익힌 당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근을 볶거나 조림으로 만들어 드세요.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약간 넣어서 볶으면 최고입니다. 네 번째,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채소인데 사실 노년기에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칼로리가 낮으면서 영양 밀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100g당 2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채소입니다. 비타민 K가 특히 풍부합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엽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적혈구 생성에 필요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낮춰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입니다. 이뇨작용이 뛰어난 것도 큰 장점입니다. 60대 이상 분들 중에 발이 붓거나 손이 붓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스파라거스가 도움이 됩니다. 체내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신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혈당 조절 효과도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 들어있는 크롬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돕습니다.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 분들에게 좋습니다. 소화 개선 효과도 뛰어납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이눌린이라는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프리바이오틱 효과라고 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프라이팬에 구워 드세요. 소금 조금, 후추 조금만 뿌리면 맛있습니다. 찌거나 데쳐도 좋습니다.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익히면 물러지고 영양소도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피망과 파프리카입니다. 피망과 파프리카는 색깔별로 영양소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빨간 파프리카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190mg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가 100g당 50mg 정도니까 거의 4배입니다. 하루 권장량이 100mg인데 파프리카 반 개만 먹어도 하루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막습니다. 피부 노화도 방지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면역력 증강 효과도 뛰어납니다. 백혈구 기능을 강화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은 파프리카를 많이 드세요. 눈 건강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파프리카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망막을 보호합니다. 백내장과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빨간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도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로 유명한 그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남성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피망과 파프리카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그냥 썰어서 드세요. 하지만 치아가 약한 분들은 볶음이나 찜으로 드세요. 살짝만 익히면 부드러워지면서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지금까지 60대 이상이 꼭 먹어야 할 채소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시금치와 케일, 브로콜리와 양배추, 당근, 아스파라거스, 피망과 파프리카.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채소들을 꾸준히 드시면 건강은 물론이고 병원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이상을 위한 채소 건강법을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